안녕하세요. 법률로 마음을 치유합니다. 개인회생 파산 16년 경력 법률 테라피스트 김영윤 법무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꾸준하게 상담을 많이 오시는 여러 가지 경우 중에 한 가지입니다. 최근에도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당하셔서 개인회생으로 진행하신 의뢰인들도 여러분이 계시고 개인 파산으로 신청해서 지금 진행하고 계신 의뢰인들도 여러분이 계세요. 오늘은 제가 그 중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셨던 한 분의 사례를 좀 보여드리면서 보이스피싱을 당한 사기 피해로 채무가 많아진 경우에도 해결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너무 많이 힘들어하시고 자책도 많이 하시고 그러면서 오시는데 그렇지 않으셔도 해결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좀 위안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일부러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했던 사건 중에서 결과가 좀 좋았던 사건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선은 그분의 피해가 어떤 피해였고 어떻게 발생이 됐는지 자료를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보고 계신 서류가 이름이 사건, 사고, 사실 확인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보이스피싱이나 이렇게 사기 피해를 당하셨을 때 경찰서에 신고를 꼭 하셔야 돼요. 고소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발급을 해주는 서류인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이스피싱을 당하시고 분들 통장 거래 내역을 제가 받아서 보면 대부분 요즘에는 현금으로 인출된 내역이 많아요. 왜냐면 이 사기꾼들이 현금으로 돈을 가져오라고 요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현금에 인출해서 가져다 주게 되니까 통장 내역만 보면 대출을 받자마자 현금으로 큰 돈들이 계속 빠져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사기 고소를 해서 이 자료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면 법원에서 납득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개인회생이든 파산이든 대출금의 사용처가 가장 중요한데 그거를 설명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 진술서만 써서는 의심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고소까지 하고 이렇게 경찰서에서 발급을 해주는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이라는 서류가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판사님이든 파산 관계인이든 회생위원이든 우리가 신청할 때 사기 피해를 당해서 갑자기 채무가 과중해졌구나 이걸 납득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꼭 신고를 하시고 이 사건, 사고, 사실 확인화를 받아주셔야 돼요. 이 사실 확인화를 보시면 피해 내용들이 이렇게 자세하게 적힙니다. 피해자, 피해 일시, 피해 장소, 피해 상황 그리고 사건 개요가 적혀요. 이 사건 개요 부분은 보통 뒤에 별지로 달리는데요. 이분을 보시면 2020년 12월 8일입니다. 이때 핸드폰으로 처음 사기꾼들하고 연락이 됐던 거고요. 저축은행 담당자라고 사칭을 해서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기존의 대출들을 대출 이율이 낮은 대환대출 해주겠다고 말을 해서 사람을 혹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기꾼이 또 전화를 합니다. 어디 은행 누군데 대출을 해줄 수 있다. 얼마 이율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 정부 지원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에 있던 저축은행 대출금을 상환하고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대출 규제를 위반해서 가상계좌 등이 정지됐다. 그래서 이거를 풀어야 되니까 돈을 보내라.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한 거죠. 이런 내용으로 해서 여러 번 이분이 당하셨어요. 근데 최근에 상담 오시는 분들 말씀 들어보면 이게 통화를 하면서 내 핸드폰에 앱을 깝니다. 불법 앱을. 그래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내 핸드폰을. 내가 어디에 통화하는지 어떤 내용으로 통화를 하고 있는지를 다 그쪽에서 사기꾼들이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의심스러워서 해당 은행에 확인 전화를 하겠다고 전화를 하시거나 금강원 같은 데 전화를 하시더라도 그 사기꾼들이 그 화면을 보면서 자기들이 받는 겁니다. 전화를. 그래서 내가 확인하려고 했던 은행을 또 사칭해서 내가 궁금해하고 물어보는 것들에 답변을 하니까 속아 넘어가시는 것 같아요. 다들. 왜 당할까 싶지만 그래서 이렇게 피해들이 커지고 믿고 계속해서 돈을 갖다 주게 되고 이래서 피해가 커지시는 거예요. 이분도 여러 차례 이렇게 대출을 위해서 어떤 조건을 맞춰야 된다 하면서 돈을 요구하니까 계속 갖다 주시는 거예요. 이미 큰 돈이 들어가면 추가로 더 요구하게 되면 돈을 갖다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기 피해를 당하시면 첫 번째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을 반드시 고소를 하시고 받아주셔야 되고요. 이게 가장 중요한 서류가 됩니다.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 그걸 준비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과연 이분이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결과는 어땠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개인회생 저희가 변제계획안 통과됐던 건데요. 마지막 변제계획안에 예정액표라는 게 있죠. 여기에 변제율이 얼마인가가 적히게 됩니다. 이분이 한 달에 변제금은 아주 적은 금액으로 저희가 들어갔어요. 사기 피해를 당하신 분이니까 한 달에 91,214원으로 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대로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총 변제 금액이 325만 원입니다. 이게 변제율이 얼마나 되느냐? 원금의 10%입니다. 이자를 다 제하고 원금에서도 10%만 갚는 것으로 해서 무난하게 잘 통과가 되셨어요. 이분의 총 피해 금액이 여기 보시면
3,400만 원 정도 되시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총 갚는 금액이 325만 원을 갚는 걸로 해서 통과가 되신 거죠. 결과가 상당히 좋은 사건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회생이 연체율이 30%에서 50% 사이 이 정도에서 많이 통과가 되세요. 저희 사무실 진행하는 사건들을 보면. 근데 10% 정도로 통과되는 사건은 사실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아까 보신 것처럼 사건 사고 사실을 확인원에도 이분이 피해를 당하신 보이스피싱 사건 개요가 아주 자세하게 잘 적혀져 있고, 그리고 또 이분이 그 후에도 지인들 여러분한테까지 돈을 빌려가면서 대출받았던 은행들의 상환을 해보려고 노력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판사님도 개인회생위원도 이분의 안타까운 사정을 생각해서 그 낮은 변제를 해서 통과를 시켜주신 것 같아요. 오늘 일부러 제가 결과가 좋았던 사건을 말씀을 드렸어요.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시면 이분처럼 개인 회생을 신청하셔서 인가결정을 받으시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내가 경제활동이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 그래서 개인회생으로 변제금을 납부하는 게 어렵다, 불가능하다 이러신 분이라고 하면 개인 파산으로 신청하셔서 진행하셔도 전혀 문제없이 다들 면책결정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상담 오시면 눈물부터 보이시고 본인이 왜 이런 일을 당했는지 스스로 자책을 많이 하세요. 제가 안타까운 게 주변의 지인분들한테도 말씀을 못 하신다고들 하세요. 창피해서. 가족들한테도 얘기를 못하고 혼자 정말 가슴앓이를 하시는 겁니다. 방법이 없으니까요. 고민만 하시고 힘들어 하시는 거죠. 그런데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을 통해서 빚정리가 가능하시니까요. 용기를 내셔서 그 법률 전문가와 상의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를 하나 더 드려볼까요? 그러면 어떤 부분이 있냐면, 상담 오시는 피해자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내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카드론을 많이 받아서 그 돈을 사기꾼들한테 건네주니까 고스란히 최근에 빚이 너무 많이 생겼거든요. 근데 카드 연체가 들어가고 이러면 독촉 전화가 심하게 오고 하니까 내가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다고 얘기를 해도 그래도 독촉은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생 한 번도 연체라는 걸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이니까 주변의 지인분들한테 돈을 다른 핑계를 대면서 빌려서 카드론을 막고 저축은행 대출 이자를 막고 이래서 오히려 빚의 규모가 커져서 그리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방법을 몰라서 그러신 경우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피해를 당한 게 확인이 되고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다른 곳에서 추가로 돈을 빌리고 대출받아서 상황을 키우시기보다는 바로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으시고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진행하셔서 해결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이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도 제가 많은 분들과 상담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 좋은 얘기들을 잘 찾아서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영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